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뉴욕 중앙일보가 발행한 미국 은퇴 설계 페이지 7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디케어 비용 보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65세가 돼서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Part B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방약 보험, 때로는 프리미엄이 없을 수도 있지만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약을 타실 때 들어가는 그 코페이, 또 코인슈런스, 특히 도넛 홀에 들어가시면 본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험료, 그러니까 메디케어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자산을 포함해서 자산도 보고 소득도 보는 게 있고, 자산을 안 보고 소득만 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표는 2017년 뉴욕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주별로 다르고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수시로 바뀐다. 또 여러분이 사시는 주에 따라서 이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뉴욕주가 아니시면 그 해당 주의 그 어떤 관청이나 웹사이트에 가셔서 꼭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표를 보시면 처음에 메디케이드부터 끝에 에픽, 디덕터블 플랜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그 의료비,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조가 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거는 소득과 자산이 같이 조건이 있고요. 어떤 거는 소득은 조건이 있는데 자산에서는 조건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일단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거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됩니다. 플러스 뭐가 되냐면 치과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많으셔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너싱홈 케어라든지 홈케어 이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면 장기 요양 서비스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는 치과 서비스도 되고요.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일종 다른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는 그 자산과 소득이 있는데요. 이게 소득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싱글이면 845불. 그럼 845불 이상이면 못 받네? 그러면 845불 이하면 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소득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는데 괜히 소셜연금을 받으면 소득 조건을 초과하네? 그러니까 소셜연금을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셜연금은 신청해서 수령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이 소득 부분은 이 소득이 좀 초과하더라도 제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스펜다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폴드 트러스트 뭐 이런 것을 이용하여 이 소득보다 많아도 사실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중 한 분은 그 메디케이드 신청하시고요, 한 분은 신청하지 않으시면 그런 부분은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한테는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부부가 합산해서 서로 이 커플 기준을 맞아야 되는데 나는 커플을 안 하고 싱글로만 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복잡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주의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산도 14,000불, 21,000불 하면 아니 이 돈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겠는데요. 이 자산에 빠지는 게 많아요. 첫째 집은 뭐 웬만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자동차도 빠지고 가계도구도 빠지고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 부분을 그냥 이 표를 보지 마시고요. 이 속에 많은 것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메디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MB, SLIMB, QI 이렇게 있죠. 이건 소득 기준만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없어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없고요. 오로지 소득만 봅니다. 오케이? 그럼 QMB는 뭘 여기 보조해 주냐?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보험료를 전액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A나 B에서 발생하는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다 커버해 주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SLIMB 요거는 그 파트 B 보험료만 보조를 해줍니다. QI도 파트 B 보험료만 보조해 주는데요. 그러면 SLIMB하고 QI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나 QI 하지 왜 그 SLIMB 할까? QI가 더 소득 기준 높네. 그렇죠? 그런데 QI는 그 각 주별로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여야 QI를 받고요. 늦게 많이 신청을 하면 QI 재원이 소진되면 그때는 QI를 못 들어가고요. SLIMB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 B 보험료, 코인슈런스, 디덕터블을 다 보조해 주는 것은 QMB, 파트 B 보험료만 보조해 주는 것은 SLIMB, QI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처방약 보험 파트 D 관련해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엑스트라 헬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다른 말로 Low Income Subsidy, SIS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엑스트라 헬프는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인데 그냥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Full Extra Help가 있고요. Partial Extra Help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자산과 소득을 두 가지 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트라 헬프가 풀리되려면 싱글은 1,377불 소득 이하야 되고요. 자산은 8,890불 이하야 됩니다. 그럼 뭘 커버해주냐? 그러면 보험료를 파트 D 보험료를 보조해 주고요. 디덕터블을 다 보조해 줍니다. 파트 D가 디덕터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있는 디덕터블을 엑스트라 헬프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고요. 코어페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3.3불, 8.25불 해서 그 일반적인 파 D에 따르는 코페이보다 낮은 코페이를 적용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시면 도넛 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셜은 소득과 그 자산이 좀 높은데요. 파 D 보험료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덕터블을 82불로 적용합니다. 근데 해당되는 만약에 가입한 파 D가 그 디덕터블이 이 82불보다 낮으면 해당 파 D 플랜에 따르는 디덕터블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코페이는 15%, 약값의 15%. 그런데 파 D에서 제공하는 코페이가 이보다 적으면 파 D 보험에서 적용하는 코페이를 적용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셜도 도넛홀에 가도 똑같은 이 코페이 15% 요 룰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시면 보험료도 지원을 받고 코페이도 조금 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도넛홀에 빠진다 하여도 크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요, 그 엑스트라 헬프 위에를 보면 QMB, SLIMB, QI의 혜택에 보면 제가 엑스트라 헬프라고 써 있죠. 메디케이드도 써 있고 엑스트라 헬프. 엑스트라 헬프는 무슨 얘기냐면 QMB가 되면 자동으로 엑스트라 헬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QMB, SLIMB, QI는 자산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엑스트라 헬프는 자산 규정이 있어요. 자산 규정 때문에 엑스트라 헬프를 못 받으시면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미련을 빨리 버리시고 QMB나 SLIMB나 QI로 가셔서 우회적으로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연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QMB, SLIMB, QI, 엑스트라 헬프,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연방하고 주가 같이 코어해서 만드는 거고요. 혜택을 주는 거고요. 주 스스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뉴욕주를 기준으로 하면 에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방약에 대한 파 D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에픽은 투 타입이 있는데 fee 플랜이 있고 디덕터블 플랜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fee 플랜은 소득에 따라서 연간 수수료를 내요. 연간 수수료.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은 연간 8%,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면 맥시멈 연간 수수료 300불입니다. 연간 수수료가 300불입니다. 이걸 내면 파트 D에 대한 보험료를 다 지원하고요. 코페이도 아주 저렴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픽인데 디덕터블 플랜은 뭐냐면, 참고로 이거 소득 기준 한번 보세요. 되게 높죠. 싱글이면 7만 5천, 커플이면 10만 불까지 됩니다. 자산은 보지도 않아요. 로우님이세요. 근데 에픽 디덕터블은 뭐냐면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8만 불이면, 싱글인 경우 소득이 6만 불이면 얼마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파 D에 따르는 파 D 보험 상품에 맞게끔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돼요. 그 낸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에픽에 따르는 코페이를 내요. 근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픽도 결국은 그 코페이가 좀 싸다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넛홀에 빠져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 표가 위에부터 밑에까지입니다. 위에가 좋은 거고요. 메디케이드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혜택이 광범위한 거고요. 혜택이 조금 제한적인 것이 에픽이고 에픽의 디덕터블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있고 자산 기준이 있다. 어떤 것은 소득 기준만 보고 어떤 것은 소득과 자산을 같이 본다. 이런 거고요. 엑스트라 헬프는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같이 보는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인 QMB나 SLIMB나 QI는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아도 요 세 개에 해당되면 우회적으로 엑스트라 헬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엑스트라 헬프는 full extra help 혜택입니다. 예.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이게 복잡한 부분은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 소득이고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 자산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거다라고 아시고요. 자세한 것을 이제 본인 직접 하시려고 하면 직접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주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